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앞서 소개해 주셨던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인 것 마냥 소개해 주셔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데요. 저는 그 소셜벤처 딜라이트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아마 유일하게 연배가 관객들과 비슷한 연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딜라이트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소셜벤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셜벤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소셜 엔터프라이즈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거의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개념이 뭔가 잘 정제된 개념도 아니기도 하고 한데 사례로 얘기하면 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 노벨상을 받아서 유명세를 타신 그 그라민뱅크를 만드신 유누스 박사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회적 기업 정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여자분들은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탐스 슈즈 죄송합니다. 탐스 슈즈 이름이 비슷해서 탐스 슈즈 같은 경우도 그 소셜 임팩트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인데요. 그런 사례들로 조금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 벤처 이런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견이 분분해서 제가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할 입장도 되지도 못하고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회사를 운영을 시작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배경에서 사업을 시작했는지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서 뭔가 사람들이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던 것들을 해결하는 새로운 어떤 균형을 만드는 모델을 기획을 하고 이것들을 사회에 잘 작동시키게끔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저나 같이 하는 이제 저희 구성원들한테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이 사회한테 우리가 주는 굉장히 파급력 있는 선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회사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고영 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하고 싶은 것이나 잘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 이렇게 적혀 있다시피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문제의식이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국이 지금은 절대적인 빈곤의 문제는 아시다시피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대적인 빈곤이나 여러 가지 틈새들이 많이 남아있고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거나 혹은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저는 경제력이 부족해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들입니다. 청소년들이라든가 장애인이나 아니면 노인들 이런 계층들은 동일한 경쟁성상에서 무언가 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사회에서 지켜줘야 되는 단계에 있는 수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일 이런 것들에 계속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일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추구하는 어떤 가치나 이런 이상향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첫 번째 사업이고 이제 딜라이트라는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인데요. 딜라이트라는 이제 회사가 설립된 걸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참 잘하는 게 많은데 노인 인구도 전 세계에서 성장률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이미 2010년에 10명 중에 1명인 500만 명을 넘어섰고요.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10명 중에 1명인 이 노인 인구들이 돈이 별로 없습니다. 연금 제도도 제대로 발달하지도 못했고 재산을 축적시키지도 않았고 자녀들한테 이렇게 몰아주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고요. 빈부격차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OECD에서 노인 자살률도 우리나라가 1위고요. 그래서 그런 노인 문제가 굉장히 큰 이제 우리 사회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만 저희가 초점을 맞췄던 문제는 난청이라는 문제였었습니다. 난청이라는 문제를 선택한 이유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거의 다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문제이고요. 근데 이 문제가 사회에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람들이 애를 겪고 있는데 사회에서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그 해결 방법이 난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뭐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고 필요하면 보청기를 끼면 되는데 이게 너무 이제 비싸다라는 게 저희 문제의 좀 초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나 이제 저희 창업팀들은 굉장히 좀 활동 영역이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그 하고 싶은 일이나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과정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NGO에서도 오랫동안 일을 했었고 비즈니스를 계속 했었던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뭐 컨설팅을 했었던 친구들도 있고 여러 분야에서 여러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었는데요. 저희가 내린 가장 좋은 어떤 대안은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플랜을 짜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처음 이제 2010년에 하게 된 사업 모델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들이 보청기가 너무 비싸고 그래서 자기 난청을 해결하지 못해서 사회생활도 할 수 없고 경제활동도 할 수 없고 그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고 2차, 3차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었고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게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걸 저희는 굉장히 낮은 가격에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정한 아주 작은 금액이 있었고 그 금액에 최대한 단가를 맞춰서 어떻게든 공급을 한번 시작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대학생의 프로젝트 성격 비슷하게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만 공급해서 유통비용을 굉장히 없앴고 또 굉장히 갑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수요자들이 한 주간 요청을 해놓으면 저희가 매주 금요일 오후마다 시간을 내서 요청받은 사항들을 처리해주고 보내주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거의 비용이 안 들게끔 사업을 운영을 해나갔었습니다.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사업이라고 하기도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 또 굉장히 특이한 게 소득이 가장 소득이 낮은 제가 설명 좀 안 드렸는데 정부에서 정하는 그 금액이 있었고 그 금액의 제품의 가격을 맞추면 소득이 없는 사람도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난청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소득이 그 가장 낮은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회사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딱 하나의 제품만 하나의 가격에 파는 굉장히 특이한 회사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이상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이상에 따라서 열심히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플랜을 짜서 설계를 해봤는데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일단 노인분들이 인터넷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도 있었고 또 AS나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 또 자기가 아무리 돈을 들이지 않고 자기 난청을 해결하는 거긴 하지만 뭐 직접 경험을 해보고 구매를 하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요청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의미에서 시작을 했지만 좋은 의미라는 것과 일이 잘 된다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겨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나 요청들을 우리가 다 받아주면 우리가 목적했던 대로 한국의 노인들이 그 돈이 없어도 자기 난청을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봉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서 사업을 접을까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었었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조언을 구하고 자문을 구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좋은 보청기 회사를 그냥 만드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보청이라는 거나 이런 노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이 보청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지만 굉장히 깊이 있게 저희는 나는 공부를 했었었고 그래서 이
하다 보니 이 산업에 대한 굉장한 노하우가 생기고 기술력이 생겨버리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버리면 그 비즈니스가 만들어져 버리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던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반영해서 소득이 낮은 그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도 자신의 난청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사업까지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에겐 그런 안전장치로서 작동을 하고 일반 대중들한테는 굉장히 합리적인 실용적인 어떤 솔루션이 되어서 시장에서 공급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발전시키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많은 일들이 이상이 있고 실행을 해서 잘 되지 않으면 접는 게 있고 접을 거냐 개선을 할 거냐 뭐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나눠질 수 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속 문제는 생기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방법을 찾아서 실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출 50억 원 정도에 40명 정도가 고용이 되어 있는 회사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존립을 하고 있는 이상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적어도 돈이 없어서 듣지 못하는 사람이 한국에서는 없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가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사회 전체의 난청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굉장히 큰 것으로 복지부 쪽에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가치를 두고 있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돈이 없어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한국에서 실현 가능하게 했다라는 걸 만들었다는 것과 그리고 일반 계층도 굉장히 부담이 컸는데 좋은 제품을 낮은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이 두 가지가 성립이 될 수 있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지속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전으로 돌이켜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 타겟이 되는 소득이 낮은 노인 계층들이 우리가 있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할 수밖에 없었었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지속 가능하게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졌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하고 실행하고 하는 과정들을 해오면서 어떻게 보면 회사로서도 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편입니다. 매년 300~400%씩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그 외에도 아마 공급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성장을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력이 부족한 그로 인해서 애로를 겪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만들어 왔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이 이상향을 갖고 꿈을 갖고 실행을 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설령 성공하든 실패를 하든 그게 자산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이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향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름의 목표를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30명 중에 28명이 구급 공무원을 이런 게 진짜로 현실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솔직히 없습니다. 솔직히 없는데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만 늘 해왔었는데 그게 굉장히 그 틀 안에 있으면 답답할 것 같긴 한 것 같습니다. 그게 또 많은 사람들이 문제로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부분도 공무원도 좋고 대기업도 좋고 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들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이 저는 이제 문제의식을 느끼는 게 목표인지 수단인지를 좀 분간을 못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삼성전자에 입사를 해서 한국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하는데 하겠다라든가 아니면은 공무원이 돼서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이 돼서 한국
그 통일 문제에 대해서 내가 깊이 있게 해보겠다라든가 그런 거에 있어서의 어떤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나는 공무원을 해야 되는 거고 나는 대기업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구조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구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겠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되지 않으면 나는 큰일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 어려운 일을 해내야 한다는 것보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도태되는 사람이고 나는 낙오자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이 더 무서운 환경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일을 해나가는 게 아니라 그 직업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랑도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나가고 일을 해나가야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비슷한 연배에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 고민 상담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저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경우에 고민을 상담을 받곤 하는데 저는 조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좀 지금 청년들이 좀 역사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개인의 인생이 굉장히 소중한 거고 하나밖에 없고 한 번밖에 없는 건데 이거를 사회를 위해서 껴맞춰 간다라는 생각을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껴맞춰 가서 살기 위해 살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안쓰러운데 그 조금 더 역사적인 관점에서 나는 후세에 어떤 인물로 기억이 되고 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뭘 남기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넓게 생각을 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몇 명 굉장히 유명한 분들 사진을 좀 갖다 놨는데요. 왼쪽은 처칠이고 두 번째는 요새 굉장히 유명한 안철수 씨고 세 번째는 김옥균이고요. 개화시대. 네 번째는 독립운동을 하셨던 김구 선생님입니다. 이 분들이 각각 했던 직업은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안철수 씨는 기업을 통해서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을 시켰고 예를 들어 김구 선생님은 독립운동 조직을 해서 자기 원하는 어떤 가치를 실현을 시켰습니다. 그걸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으로서의 그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짧은 삶에서 무엇을 남기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